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박래호입니다. 혹시 운전 도중에 상대방에 의해서 보복 행위를 받으신 일은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는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이 급차로 변경이라고 하는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해서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보복운전으로 법적 처리된 건수가 3,047건이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많은 운전자가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위험을 가하면서 위협을 주는 운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 등을 이용을 해서 폭행, 협박, 또 자동차 충돌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이다 보니까 난폭 운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난폭 운전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난폭 운전은요, 그냥 스피드를 즐기는 등 단순히 개인적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교통상의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이로서 난폭 운전은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위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운기를 누르거나 경음을 내는 등 소음 발생을 하면서 운전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폭행과 협박, 교통상의 위험, 차량 파손,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구분은 그 대상의 기준에 다르다는 것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이 되는 불법 행위를 연달아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보복운전 행위자가 되어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위험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분명한 악의를 갖고 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복운전 행위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신이 운전하는데 화가 나겠다고 상대 차량을 추월해서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해가지고 위협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가 보복운전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욕설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입니다. 이 보복운전의 원인은요,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거나 상향등을 켰다고, 또는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고, 또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거나 이유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못 참고 도로 위에서 상대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노의 표현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복수심을 키우기도 하고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를 표현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가 병이 아니라고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될 하나의 병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데, 결국 특수폭행이라든가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가 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보복운전 처벌은요, 그 형량이 상당히 높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복운전자는 형사처벌도 있습니다마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특정 한 사람의 대상인을 상대로 보복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그 당시 신경이 날카롭거나 예민할 때 더 자주 발생되고 있고, 특히 장거리 운행으로 피로가 겹쳐 있을 때라든가 또 교통체증으로 심한 도로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보복운전 행위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대표적인 유형은요, 앞차를 추월해서 급제동이나 급감속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는 뒤쫓아가 가지고 고의로 추돌이라든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을 막아 세워놓고 욕설과 협박 등으로 위협을 해서 모욕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가 바로 보복운전의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원인을 보게 되면요, 아니 저런 사소한 이유 때문에 보복운전을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부 운전자들이 유독 도로에서 퍽이나 난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보복운전자의 항변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이고, 상대가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복운전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복운전 그 이면에 심리적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소한 시비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는 대형 사고로까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복운전자 일부는요,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인지를 모르고 했다는 것이고, 욕설이나 상대 차량의 주행 방해 등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보복운전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보복운전은 운전할 때에 상대 운전자의 소통 방법이 클렉션과 헤드라이트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분노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에 타는 순간 자신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증상에 빠진 상태에서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적인 심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한된 소통과 문화심리가 운전자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려하면 보복운전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동차 운전 문화는요,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이 시간에는 보복운전의 형태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이주의 운전보다는 상대를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아름다운 운전 문화로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